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산업기술시험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준영이고요. 아마 오늘 자리는 제가 패널 토론 사회를 맡게 됐는데 아마 뭐 회사의 대표라는 건 아니고 제가 대한설비공학회 저 옆에 계신 장영수 우리 교수님이 갖고 있는 친환경 냉매 전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아마 제 패널 토론 사회를 아마 부탁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각자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7분의 지금 패널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아마 3분은 발제 토론에서 아마 인사를 드려서 인사 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혹시 그 패널 발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좀 먼저 간단하게 인사를 좀 드리고 오늘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왼쪽부터 우리 연구사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환경부에서 기후전략과정 하고 있는 염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능동공학에 근무하는 오종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냉동 창고 경영자들의 조합원인 그 냉장 수협 윤성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산업부 화학산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규순 주무관이라 합니다. 오늘 당초에 팀장님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다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시작하면서 아마 저희 토론에 저희가 지난 생각해보면 한 몇 년? 꽤 4, 5년, 5, 6년 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매년 최소한 한 번씩 저희 대한설비공학회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끔 뭐 냉동연료 협회도 있고 우리 콜드존 협회도 있고 같이 해서 우리 국회에서 올해는 뭐 이 김서희 의원님 주관으로 저희가 하지만 지난번에는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매년 한 해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계속 향후 우리 HFC 냉매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에서 꼭 토론회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올해 뭐 아시다시피 원래 이 토론회가 작년 12월 초에 저희가 잡혀 있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 이게 시국이 맞고 이게 한 달 정도 지금 이제 연기돼서 오늘 어떻게 그나마 좀 빨리 좀 저희가 이 토론회 다시 개최할 수 있어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내용은 저희가 발제자들 아마 3분 뭐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 냉매 이슈가 뭐 각 분야별로 특히 오늘 같이 주관했던 뭐 식품, 콜드체인 식품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공조 산업, 그다음에 여러 냉동 공조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냉매 이슈가 핫 이슈인데 이게 어떻게 과연 이게 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산업을 좀 뭐 발전시키면서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지금 아이디어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마 3분의 발제자들이 아마 그런 타겟을 뭐 오늘 주로 이제 창고 냉동 창고를 주로 한 콜드체인 협회 의견을 좀 들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국제 정세라든지 이제 우리 기술적 면에서는 또 우리 학회에서 우리 장현수 교수님이 하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3분 발제자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발제자분들은 일단 먼저 다 발표하셨기 때문에 요 발제자분들의 발제를 보고 혹시 발제하시 않은 패널 분들께서 혹시 의견이 좀 있으시면 뭐 한 분씩 각자 좀 의견을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나면 제가 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자 그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좀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패널 토론이 다 끝나면 저희가 시간이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남을지 모르지만 한 뭐 프로에 계신 우리 오신 분들한테 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시간을 해서 저희가 계획상 12시 10분까지 되고 12시 10분에 맞춰서 본 패널 토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3분 아까 우리 뭐 라재봉 전무님이나 장영수 교수님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김영성 우리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요 3분의 발표에 대해서 좀 우리 오종태 교수님부터 한번 좀 의견이 있으시면 각자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관한테 먼저 그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그 아까 환경공단에서 발표하신 그 우리 HFC, CFC 냉매 감축 계획에 보면은 그 28년부터 150 이상, 특히 냉동 냉장 쪽에는 봐보면은 2030년부터 750 이랬는데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그때부터도 750 이상 냉매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것도 확실해야 지금 이게 토론이 이쪽 냉매로 갈 것이냐 저쪽 냉매로 갈 것이냐 그게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 2024년에서 22년까지 전부 다 750 이하인데 우리하고 산업 내비한데 우리는 어떻게 이 지금 그 산업이 그래 빨리 따라오고 있는데 지금 750 이상으로 해놨거든요. 그럼 그 사용량이 특히 냉동 창고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 지금 계속 4041을 쓰고 있어요. 거의 GWP 4000입니다. 그럼 CO2보다 4000배. 지금 2029년 30년만 하더라도 그럼 앞으로 4년 동안은 그런 냉면을 써도 된다는 식이 되거든요. 그런 냉면을 안 쓰려면은 그 이후부터도 차차 인센티브를 주면서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확실해야만 이제 토론해서 앞으로 그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냉면을 앞으로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나가니까 하겠다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확실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정리해보려고 하면 환경공단에 우리 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좀 드린 것 같은데, 김 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네. 어떻게 답변을 되시겠나요 지금? 답변, 예. 예, 저희가 여기 지금 작성된 GWP는 이상이라는 뜻은 최저 그러니까 2027년 이후에 150 이상은 쓰지 못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처럼 말씀한 2030년 에어컨 멀티히트 2030년 750 이상은 2030년부터 750 이상의 GWP가 넘어가는 냉매는 멀티 에어컨 히트펌프에 쓰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한 GWP 때문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저도 좀 이해하는 게 그게 아마 이상이라는 표현이 이게 맥시멈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이상은 못 쓴다. 그러니까 그 이하를 좀 말씀하시네. 뭐 약간 그러면은 질문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삼룡의 왕복동 스쿠르 터보시에 2028년, 2030년 728년까지 1,500이죠. 그죠? 그래서 이 기회에 이것이 요것보다도 매년 다른 데처럼 매년 이렇게 삭감 스케일을 두면서 이걸 더 GWP 낮은 냉매로 사용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보조금 제도를 준다든가 장려금 제도를 준다든가 우리 환경부에서나 우리 학 쪽에서 오신 분들이 이거 짜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는데 그런 관계를 저는 제안하고 싶으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아마 이따 좀 후에 같이 또 질의 응답할 때 그때 다시 뭐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성필 팀장님도 좀 질문 있을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정부에서 발표한 오시가스 방안,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저희가 그 규제만 있고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그냥 명확하게 안 나오고 한 25년. 그다음에 또 저희가 좀 관심 있는 게 원래 냉동 냉장 창고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보니 대부분 이제 그 지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알투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2030년이면은 지금 다 지금 쓸 수가 없고 아시다시피 알투투가 지금 생산이 지금 계속 좀 줄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투투 냉매 그 가격도 엄청나게 지금 올라서 사실은 지금 업계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2025년도 사실은 배출권 거래제 업체 관련 업체만 25년도에 하고 26년도에는 또 중견기업이나 뭐 이런 쪽에서 지금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케이, 요거의 답변은 글쎄요. 뭐 환경부가 좀 답변을 드렸든 산업부가 답변을 드렸든 환경부가 나을 것 같죠, 그죠? 환경부 영화단님 뭐. 예, 우선 이런 소중한 기회에 많은 분들 오셔서 냉매를 앞으로 어떻게 잘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까 논의하는 자리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경제장관 회의에서 올렸던 안건은 사실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저도 뭐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많이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좋았겠지만 워낙 또 정부 내 일이라는 게 약간 좀 절차라든지 그 차이 단계들이 있어서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떤 예산이 될지를 다 담을 수는 없는 여건이었고요. 우선 그래서 올해 숙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중소 중견기업들의 어떻게 그 낮은 GWP 물질로 전환하도록 좀 재정 지원을 하느냐는, 사실 작년에도 이거 보조 사업으로 새로 하는 거를 좀 진행을 했었다가 뭐 이렇게 뭐 정부 차원의 대책도 좀 없는 상황에서 덜렁하기가 좀 힘들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다시 이 보조 사업을 하는 걸 재수를 할 생각인데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되게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동력이 많이 유지됐다라는 말씀을 좀 잘 사례를 삼아서 우리도 초창기 할 때 바짝 조여서 해야 된다라고 기재부랑 좀 예산 작업할 때 올해 아주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이게 처음에 관문 넘어가야 되는 게 새로운 보조 사업을 만드는 거라 조금 단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좀 하다가 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는 좀 더 신기일전을 하겠고요. 그거 할 때 여러 가지 논리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이디어라든지 그다음에 또 힘이라든지 좀 모아야 될 때는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는 당연히 내년부터는 이런 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올해 철저히 준비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할 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좀 내부적으로 정부 내부적으로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나 여러 가지 힘이 좀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있어서 좀 도움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간단히 정리하면 일단 뭐 환경부에서 얼마 전에 냈던 그 로드맵인데 이제 시작이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많은 우리 산업계나 많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좀 더 차근차근히 하겠다, 그런 뭐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세 분의 발제자들한테는 아마 특히 이제 두 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질문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아마 각 부분별로 각 뭐 협회라든지 학회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분야에서 좀 의견을 좀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려서 해당된 토론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 콜드체인 협회에서 좀 뭐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마 아시다시피 오늘 뭐 토론회가 뭐 주로 이제 작년 12월에 발표된 이제 정부 환경부에서 발표된 우리 국내 그 HFC 로드맵에 대해서 아마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질문이 거기에 좀 집중될 것 같고, 뭐 저도 좀 뭐 관심도 많고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좀 더 발전적으로 저희 그 HFC 전환을 저희가 산업도 발전도 시키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초점에서 좀 많은 좀 질문과 그다음에 의견,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나재붕 전무님, 네, 뭐 콜드체인 협회 입장에서 좀 아까 발표를 하셨는데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작년 말에 그 환경부에서 공고한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과 산업부에서 발표한 배출권 거래 이제 감축 설비 지원 사업 대상 목록에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그 물질 전환 저지스톨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올해 그럼 저GWP를 어떤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줄까 하는 기준이 지금은 없거든요. 근데 조만간에 만들 거라 예상하지만, 근데 신속하게 만들어서 일단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라도 빨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만든 예산이 다 소진된 다음에 기준 만들어 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기존에 항목에 열심히 해서 만들어놨는데 혜택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일단 그것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몇 개 안 됩니다. 배출 거래제라든가 할당업체,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큰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큰 데 빼고는 그 많은 창고 중에 100개 안 돼요. 저희가 검색을 해보니까 등록된 창고 1,800 중에서 별로 몇 개 안 돼요. 그럼 나머지들은 이제 다 제휴돼 있어요. 항목은 딱 들어가 있는데 실제 혜택 볼 창고들이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발제해서 말씀드린 새로 하나 만들어 달라. 신규로 이렇게 이런 창고들이 할 수 있는 과목을 따로 신규 보조금 사업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20RT 이상이 대상이 되면 또 그것도 곤란하고요. 좀 20RT 밑에도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 관리의 사각지 여기에 있는 창고, 소형 창고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아마 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 보조금, 그죠?
네. 그 제도가 이게 한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창고가 이제 전제 20알트로 돼 있는데 한 뭐 그보다 좀 낮은 아까 뭐 발표 자료에서 한 10알트 정도로 제한을 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우리 협회 차원에서 좀 제한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산업부보다는 환경부 쪽에서 아마 좀 영어단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계속 비슷한 궤적인데요. 사실 뭐 지난번 대책 발표했을 때 다 패키지가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 뭐 대책 발표하는 자체가 우선 좀 첫 스텝이라 생각이 많이 좀 들었고요. 올해 예산 작업할 때 내년도 예산에 좀 이게 그 중소기업 업체까지 포함해서 보조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좀 역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때 많이 좀 도와주십사 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냉매에 대해서 좀 작년 재작년과 다르게 지금부터 좀 비중 있게 좀 접근하는 이유가 30년 NDC라고 말하는 그 40% 감축 목표일 때 차지하고 있던 냉매의 포션보다 35년까지 얼마를 감축할 거냐라는 거 했을 때 냉매 포션이 훨씬 커졌습니다. 아까 공단이라든가 여기서 발표할 때 좀 나오긴 했지만 그 새로운 그 IPCC 기준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그 냉매로 카운팅되는 물질이 2종류가 아니라 29종류가 되고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책적으로도 냉매 관리가 앞으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반적인 정책 목표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잘 어필을 하고 해가지고 현장 끝단에서도 빨리 여기 좀 전환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올해 예산 작업 이런 것들 제반하겠습니다. 예. 네, 그건 아마 예산 문제고 또 아마 두 번째 질문이 우리 아까 20알트로 지금 법규로 돼 있는데 그거 좀 더 낮은 아까 뭐 한 10알트 정도까지 좀 낮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예, 저희가 이제 예산뿐만 아니라 올해 죄송합니다.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대책을 펼쳐놓고 보니 이 기존의 관리 제도도 약간 수밀관하게 전주기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이제 각각 체계들의 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법제화 시킬 수 있는지도 좀 사실 연구를 하고 있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건의해 주신 바를 좀 포함해서 앞으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지를 포함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마 그 다음 질문은 저희가 우리 냉동 냉장 수협에서 우리 또 윤선미 팀장님께서 좀 지가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뭐 거듭되는 말씀이지만은 결국에는 저희 냉동 창고에서 요번에 그 친환경 냉매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조금이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 냉동 창고에서 프레온 냉매 사용이 이게 그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소비지가 주로 있는 수도권이라든지 서울 지역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그 아모니아 냉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프레온 냉매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일단 이 냉매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순수한 냉매 교체 비용만도 한 2만 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42억 정도 들고 그 교체하는 데 있어서 또 영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영업 손실 비용도 거의 한 50억 가까이 추산되는 걸로 나와서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것을 냉동기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엄두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지금 냉동창고는 사실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폐업을 하게 되면 결국엔 보관료가 올라가서 그것들이 국민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원 사업이 좀 하루빨리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금도 지금 뭐 이렇게 조금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업체당 최대 50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벌써 10년 전서부터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죠? 이거 전환을 하려면 그죠? 우리가 탈탄소 HFC 등을 전환하려면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강력하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마 그거 답변은 아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부에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업계들이 좀 와 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아마 의견이 토론이 필요하고 좀 더죠 이게 좀 컨센서스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뭐 돈 문제 예산 문제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뭐 그렇게 좀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럼 우리 학회 입장에서 우리 뭐 오 교수님이나 장 교수님이 좀 뭐 질문이 있으시면 좀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오 교수님 하시겠죠. 예, 전남대학교 오중태입니다. 우선 그 작년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우리 설비공학회 칸, 그다음 콜드젠 협회 그리고 바쁘신데 여기 와주신 우리 그 환경부와 또 저기 사업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한 것이 이렇게 개선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또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안 되는 게 있는데 아까 저기 그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일본에서는 봐보면은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쭉 해가 와가지고 제도가 이제 어디 잡혀가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한 몇 년 사이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됐다는 거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일본 10년 할 때 우리는 얼마나 걸릴까 하는데도 지금 그 국가에서 빨리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대기업들은 사실은 그 자체 자금으로나 뭐나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5만 톤, 3만 톤 짓는 회사들은 이 그 규준을 갖다가 그런 회사는 아예 그 GW 150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금 융자를 얼마 딱 하면은 몇 년 없이 뭐 어쨌든 다시 자연냉면이나 이런 거 써야 될 건데 집을 쓸 건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계속 기존에 했던 404A나 산수문에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과학가서 법규상 그러니까 산자부하고 이게 환경부하고 잘 돼야 되는 것이 과학가서 법규상에 걸리는 것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냉동장치를 갖다가 10RT 이하라든가 20RT 이하로 해가지고 장치를 만들다 보면은 2만 톤, 3만 톤 그러면 냉동 대수가 많으면 그만큼 경험에 의하면은 누설량이 또 많아져요. 그건 또 자세히 다 조사할 수도 없어요, 바보네. 그래서 제가 이어서 제의를 드리는 것은 이어서 우리가 2006년, 2008년부터 로드맵을 상세히 좀 많이 했는데 내년부터라도 1년 단계라도 주면서 몇만 톤 단계별로 GW 150 이하는 정부에서 이리 보조금을 줄 테니까 새로 짓는 공장은 아예 자연냉매 쪽으로 GW 150 이하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쪽으로 그냥 여기서 750이 하는 것보다는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생각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해보면은 지금 하는 것보다 내년에 하는 게 좋겠다. 뭐 그 위에 하는 것보다. 그럼 정부 보조금 받고 융자 받고 생각하면은 고려할 때. 그럼 우리 전체로 생각하면은 자연냉면을 써버리면은 HC 안 써도 그만큼 다운만 될 것만 아니라 지달표. 근데 또 에너지가 상당히 절약됩니다. 일본 통계를 보니까 한 30%에서 50%, 60%이 각 해산마다 절약됐었어요. 그 전략이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냉동 냉장 창고도 이제 아까 발표해서 47%가 R20입니다. 그럼 오존층 파괴돼 있고 지구 온난화 그 지수도 있어가지고 그걸 어쨌든 교체를 안 하면 돼요. 20년, 30년 걸린 회사니까 그걸 교체를 하면 어쨌든 이 냉동 냉장 창고는 한 번 지으면은 다른 용도는 못 해요. 냉동 냉장 창고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안 짓는 이상. 그러면 그걸 갖다가 GW 150 이하로 유도를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GW 150 이하더라 일본은 보니까 전부 다 암모니아이면 CO2가 돼 있어요. 암모니아면 전부 다 CO2예요. 그러면은 GW 150 이하 냉매도 HB 나와 있습니다. 뭐 455A라든가 454는 전부 다 148로 나와 있어요. 봐보면은 전부 다 그래서 일본은 지진보다 더 위험한데 그럼 왜 지금 또 암모니아 나가냐? 그만큼 안전장치는 잘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쪽에도 마찬가지로 안전장치가 그만큼 잘 돼 있으니까
기존의 냉동 창고도 정부에서 이 보조나 융자를 주가지고 자꾸 지다불 냉매를 적게 쓰는 쪽으로 유도를 빨리 해주시면 그거는 1년 단계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5년까지 해놨으면 1년 단계 할 때 몇 프로 이라면은 새로 창고 짓는 분들이 10,000톤이나 20,000톤이나 그런 생각을 지금 짓는 창고들이 거의 다 2만 톤 물류 창고 가면은 10,000톤, 2만 톤 이상입니다. 그런 분들은 짓는 데는 어떤 펀드라이든 자금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서 설비를 차지하는 그 있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그런 시스템을 사면은 에너지도 절약되고 지달표도 없는 냉면을 쓰고 낮은 생물을 쓰면은 국가적으로나 회사적으로나 모든 게 이기니까 사회적이니까 정책을 하실 때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면은 현재 있는 그 냉동창고를 경영한 분이나 기술자들이나 앞으로 하시는 분은 상당히 그 로드맵을 세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적어서 말이 좀 기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질문보다는 아마 오영태 교수님의 뭐 아직 오랜 경험에 이런 아마 제안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잠깐 정리해 보면 뭐 매년 단위로 GWP를 좀 제안해서 그걸 통계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저도 좀 뭐 자연 냉매에 대한 뭐 그런 말씀을 좀 길게 해주셨는데, 뭐 저 더불어 아마 뭐 환경부도 좋고 산업부도 좋은데 아마 저희가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GWP 얼마 150 이하로만 돼 있고 자연 냉매에 대한 어떤 뭐 정책들, 드라이브 정책들,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 냉매들을 좀 보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들 아직까지 이거 자연 냉매에 대한 정책에는 특별히 따로 없는 것 같이 저도 지금 뭐 느끼고 있어서, 혹시 정부 차원에서 뭐 자연 냉매를 좀 더 보급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그런 정책을 따로 하실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 이것도 뭐 영 과장님 뭐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까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까지 깊게 아직 뭐 저희가 생각해 본 건 아니라서요. 좀 더 교수님이랑 상의를 좀 드려보고 또 업계 말씀도 더 드려보고, 그냥 그 화학물질 말고 통칭 말하는 뭐 자연냉매 관련된 별도의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관리 방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지는 좀 더 이렇게 요 토론회의 한 성과로 좀 더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정부에서 이런 의견을 좀 받아들이고 좀 고려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충분히 토론회에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아무래도 산업부에서 나왔으니까 산업부에다 간단히 제가 질문 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주로 이제 뭐 이 냉매다 보니까 이제 정책이라든지 뭐 어떤 규제라든지 뭐 로드맵이 이제 환경부 이제 주관으로 아마 이제 드라이브하게 돼 있는데, 산업부 입장에서는 또 산업을 또 고려 안 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참 규제면 또 규제일 수도 있고, 그죠? 뭐 보는 관점에서 다르긴 합니다. 가해갈 길이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규제가 뭐 규제라면 이런 로드맵이 뭐 연도별로 지금 환경부에서 제시를 뭐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확실히 나오면 아마 국내에 있는 많은 이 뭐 냉동 공조, 그다음에 뭐 콜드 체인 이런 중소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끼시는 걸 확실하실 겁니다. 산업 입장에서는 업계 산업을 좀 더 저희가 뭐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좀 대책이나 이런 게 좀 뭐 마련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없으시면 앞으로 환경부와 좀 같이 좀 의견을 나누셔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마련된 HFC 관리 제도도 그 산업계에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 많이 이제 저희도 염려가 됐기 때문에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이제 관련 간담회 충분히 해서 의견을 반영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오늘 논의된 보조금이라든지 뭐 자연냉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산업계의 의견을 좀 충분히 좀 듣고 좀 산업계 영향이 좀 크지 않도록 저희 환경부와 잘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어쨌거나 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산업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길면 길고요, 그죠? 이게 보면 아까 로드맵 보시더라도 길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짧은데, 이게 항상 가능한 이제 빨리 좀 잘 의견이 좀 모아져서 저희도 뭐 어차피 수출도 해야 되고 또 국내 산업도 또 우리가 보아야 되고 국내 또 그죠? 탄소 중립도 또 우리가 설정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정부와 그다음에 산업계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대충은 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영수 교수님한테 학회점 차원에서 뭐 아까 뒷부분에 좀 기술적인 면을 좀 발표해 주셨어요, 그죠? 뭐 HFC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뭐 대기업, 뭐 중소기업 포함해서 많이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서 물론 오늘은 주로 아마 의견을 내신 분들이 콜드체인 분야에 있는 그죠 냉동 창고라든지 냉동 그죠 이 뭐 이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줬는데 HFC 규제는 뭐 그뿐 아니라 뭐 공조라든지 뭐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데 과연 기술적으로 뭐 너무 좀 이렇게 브로드하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지 우리나라 그죠 이 산업에 좀 갈 방향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뭐 너무 길진 않지만 그래도 좀 전문가 입장에서 좀 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결국 목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달성해야 될 총량에 맞춰 가지고 분야별로 섹터별로 양을 할당하는 것들이 결국 문제되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규모라든지 그 분야의 기술적 수준에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안을 만드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달성된 부분도 있고요. 그냥 소형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소부탄이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도저히 낮춰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대안이 없어서 낮추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가령 750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대안이 있으면 150까지 동일하게 맞추면 좋겠지만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냉매 문제와 관련돼서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누게 되면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그럼 냉매를 개발을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냉매가 개발이 되면 그 냉매를 적용하는 시스템을 재설계한다거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문제가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냉매 개발은커녕 냉매를 생산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뭐 이대로 계속 할 거냐, 계속 냉매를 수입을 하고 또 대여전적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거고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향적으로 우리도 냉매를 생산하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냐, 아니면 냉매를 나름의 독자적 냉매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냉매를 개발할 수 있는 특정 물질이 아니더라도 뭔가 새로운 냉매, 혼합 냉매 계통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져야 되지 않냐는 것들이 문제 제기가 되는 것들이고요. 뭐 대체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 2, 3, 4 YF의 혼합물 관련된 냉매들을 주로 밀고 있고요. 일본은 다이켄이라는 아주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2를 아주 성공적으로 론칭을 했고요. 지금 최근에는 113이라든지 123 이놈들이 약간 좀 불안정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뭔가 지금 자기들의 냉매를 제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에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냉매, CO2라든지 프로판 자연냉매를 사용해서 기술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은 지속적으로 뭐 좀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토대를 유지하고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그 냉매 개발할 때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기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냉매를 적용한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왜 자꾸 돈 얘기를 왜 하냐라는 측면을 갖다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냉매를 바꾸게 되면 뭐 쉽게 생각하면 그 냉매 바꿔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게 그렇게 좋은 냉매면 벌써 적용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바뀌고 있는 냉매들이 적용하게 되면 효율이 나빠집니다. 거의 대부분 냉매들이 좋아질 리가 없죠, 보통은.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냉매를 적용함에 따라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지구 온난화를 낮추자는 건데 냉매를 바꿔서 냉매의 그 G더블유피를 낮춰서 지구 온난화 지수를 낮출 수 있는데 효율이 나빠지게 되면 전기를 많이 쓰게 되니까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한 3대 7쯤 됩니다. 30%가 직접 효과고요. 한 70%가 간접 효과예요. 실제로 내가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대체 냉매를 바꿨을 때 최소한 동등하거나 더 좋으면 좋죠 물론. 근데 그러긴 힘들고 최소한 동등하거나
비슷하게 효율이 좀 떨어져도 뭐 10% 떨어지거나 5% 떨어지는데 뭐 말도 안 되게 30% 떨어지면 사용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제품의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열관계가 커진다든지 뭐 그런 걸 회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측면에서 냉매 현재 고려되고 있는 냉매들이 다 가연성 냉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연성 냉매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를 추가적으로 붙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또 비용 증가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훨씬 빨리 그 제품의 적용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이게 섹터별로 이게 오늘은 이제 주로 이렇게 냉장 쪽에 여기이 많으셨지만 sek터별로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다르기는 현재 우리나라 냉매 통계를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냉매 분야가 냉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동차 에어컨입니다. 우리나라가 현대자동차라는 아주 세계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냉매 사용량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큰 기업이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또 거기도 그 PFAS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냉매를 제한할 그런 상황이 처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여러 국내 회사라든지 접촉을 해서 조만간 새로운 냉매도 저희들 제안하고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큰 분야가 우리 그 공조 분야인데요. 공조 부분의 큰 제품군이 뭐냐 하면 우리 가전제품이라고 분류되는 부분들이에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그 대형 건물의 공조 분야는 물론 대기업도 있고요. 약간 중견기업도 좀 섞여 있는 그런 시장 구조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름 제품 경쟁력이 있어요. 있고 물론 아주 선진사에 비해서는 아주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따라서 이 그 수출을 많이 하는 제품군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GWP 제한이라든지 온실가스 제한이 단순하게 지구 온난화를 막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종의 기술 장벽 역할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 군들의 제품 경쟁력을 유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지원 전략이라든지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주로 얘기하시는 이 냉동 냉장 분야, 이 분야가 사실 좀 작은 중소기업 위주로 많이 제품군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큰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외국계 기업이 현재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럼 뭐 현재 있는 제품군의 기술 수준이 낮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벌써 CO2라든지 뭐 자연냉매 이용한 시스템들이 고급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작정 강요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그런 제품들을 들여와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구조가 물론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CO2를 쓰게 되면 고압이기 때문에 단가가 오르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장치가 두꺼워져야 되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3배쯤 얘기하시더라고요. 단가가. 그러니까 1, 20% 얘기가 아니고 몇 배 수준으로 이제 증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술 개발을 계속 좀 지원하셔야지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높아진다. 안 그러면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일본이라든지 나라들의 기술 종속이 심화돼서 그 제품을 갖다가 단순히 들여와서 설치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하게 이 업종별로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뭐 아주 장황하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일단 우리나라도 좀 냉매 산업을 좀 발전시켜야겠다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뭐 냉매를 전량 수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냉매 산업을 좀 발전시켜야겠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 분야의 시스템에서의 그 직접 효과 간접 효과를 잘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거. 각 분야별로 지금 약간의 기술적인 의견을 좀 장황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대충 가고 있어서 아마 여기 앞에 패널에 나오신 분들의 이제 질의나 의견들은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 좀 질문을 받기 전에 혹시 더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저희 오늘 오신 많은 방청객들한테 좀 시간을 좀 활용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제가
네,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30초만 얘기.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장 교수님 참 이야기를 잘 하셨습니다. 특히 냉동 냉장 쪽에는 아주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CO2 쪽을 쓰려면 장비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중소형은 대기업에서 압축기를 생산한다면은 사업용 이상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지금 저 생각으로는 그걸 우리나라에서 시도하다가 안 됐으니까 앞으로 4년 된 그 압축기, 그러니까 냉동 시스템 심장불안 압축기는 결국은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나가는 대신 이제 에너지도 절약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CO2도 그러니까 이 온실가스도 적으니까 저는 이중으로 이역이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HPC 150 이하도 냉면은 상당히 비쌉니다. 예를 들면 HPC 실험하려고 455엔을 쓰면은 9.4kg에 제가 80만 원 줬어요. 근데 암모니아나 CO2 같으면은 거의 돈이 안 나가거든요, 따져보면. 그리고 앞으로 그런 걸 조금 고려해 주시면은 현재 있는 그 업체들이 시스템을 교체한다거나 새로 공장을 지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착오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자연냉매 좀 활용을 좀 더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 아마 패널 분들은 의견은 아마 대충 다 정리가 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프로에 계시면 아마 저희가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두세 분 뭐 이렇게 아마 저희가 질의를 좀 받아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질의하실 분은 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 요원들이 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우리 일단 질의하시기 전에 죄송하지만 간단히 소속이나 뭐 이름까지나 소속만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냉동냉장 설비 유통한 그 주식회사 뉴비스 이사 유태근입니다. 이렇게 질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까 그 환경공단 김영삼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회용기 사용 제한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일회용기를 사용 제한해서 다용기를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이 다용기를 사용해서 냉매 대기 누출이 없어지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용기를 사용했을 때 다용기를 다 구매를 하려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증가가 됩니다. 1년에 만약에 1000개의 10kg 일회용기를 사용했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 다용기를 사용하면 거의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의 4배 이상 비용이 증가를 하면 사용자나 아니 뭐 엔지니어들이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용기가 보통 무게가 한 10kg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냉매를 넣으면 20kg 이상은 됩니다. 그 냉매를 운반하고 뭐 보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근로자들이 뭐 근로결계나 건강에 엄청난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용기를 하다가 일회용기로 다용기를 바꾸려고 하다가 일회용기로 다시 쓸 수 있게 이렇게 뭐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형은 왜 27년 그러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한을 하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요거 답변은 아마 우리 공단에서 좀 주시는 게 낫겠죠. 아마 질의응답은 지금 아까 우리 발표 자료에서 현재 지금 일회용기를 좀 최소한 줄이고 뭐 멀티 뭐죠? 그 사용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신 것 같습니다. 네, 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일회용기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연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회용기,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일회용기 자체가 우리 HFC와 관련된 내용이 약 99%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일회용기가. 그러니까 HFC를 제외하고는 일회용기 쓰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HFC는 일단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 용기에서 보통 우리가 잔량가스라고 하는 게 약 5%, IPC 공식적으로는 약 5%, 통당 하나에 약 5%가 남는다고 하고요. 많이 남을 때는 약 15%가 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기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현재 전혀 회수가 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그대로 누출되고 고출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양이 저희가 추정했을 때 연간 100만 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00만 톤이 넘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현재 100만 톤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한 산업적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일회용 용기 사용 때문에 저희가 약 100만 톤을 그냥 허공에 그대로 누출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문제 중에 두 가지. 하나는 일회용 용기를 다회용 용기로 쓸 때 증가되는 비용과 그 다음에 무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무게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R30이라는 물질은 현재 일회용 용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다회용 용기로도 현재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본 결과 현재 다회용 용기도 지금 현재 쓰이고 있고요. 아예 안 쓰이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가격 비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저희가 현재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 우리나라가 일회용 용기를 제일 처음에 초기에 전환되는 비용만 높지 그 다음에 3년에서 4년이 완전히 일회용 용기로 전환된 이후에는 오히려 비용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올해 조금 더 확인할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그 관련해서 그 답변에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 그 일회용기 제한 요 부분이 좀 잘 정착하기 위해서 좀 여러 당사자나 이해 당사자 이렇게 좀 모여서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좀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때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현장에서는 어떤 애로가 있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를 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그냥 버려지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여러 번 쓰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몰랐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무겁다라든가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미국에서는 또 그런 사례 다시 일행 갔다는 사례도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우선 요 생태계 이런 시스템이 잘 가기 위해서 좀 시범 사업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같이 좀 많이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네, 우리 저 아까 이제 여기 오른쪽 뒤에 계신 분.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동명대학교 냉동공조공학과 김갑덕이라고 합니다. 질문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노출 관리 강화를 위해서 관리 대상 확대를 20RT에서 10RT로 지금 이제 확대하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로드맵이나 플랜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간략적으로 확정이 아니라면 대략적으로라도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존에 20RT 이상의 관리 대상 기기를 했지만 그만큼 시대적으로 제대로 된 냉매가 횟수가 되지 않고 재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제 법적인 좀 미비 사항인데 그러니까 노출 시설에 대한 노출에 대한 어떤 정확한 페널티나 개선이나 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법적인 어떤 좀 제도를 좀 보완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질문은 공조업계에 이제 저희가 냉동공조공학과인데 공조업계에서 특히 터보 냉동기에 사용하고 있는 HF 냉매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가격을 따라서 중요한 게 약가현상 A2L이죠. A2L 그레이드인데 고압가스 관리법 사항으로는 이제 가연성 가스라 방폭 시설 적용을 해야 됩니다. 공조 시설인데 건물에 방폭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압가스 관리법도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들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아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아마 질의는 아마 환경부에서 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아마 고압가스관리법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를 우리 산업부에서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가능하시는가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환경부에서 좀 답변을 좀 간단히 아니면 환경공단에서 주셔도 되고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기존 20R 이상에서 10R로 갈 경우에 저희가 일단 10R 이상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저희가 냉동공조협회 자료를 통해서 일단 출하량을 저희가 통계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에 따라서 저희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제 환경부 연구용을 통해서 이제 환경부에 건의를 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R 이상의 기기가 지금 냉매 회수가 안 된다고 한 내용은 이제 그거 때문은 아니지만 현재 저희가 이번 대책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시설 점검 및 개선 명령과 그 다음에 연간 누출 기준의 설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법적으로 페널티를 주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제도를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산업부 우리 주무관님. 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이제 저 GWP 그 HFC 사용 물질 제한 이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현재까지는 좀 안전에 대한 그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당장은 좀 개선이 어렵다라는 이제 입장이고요. 이제 앞으로 올해 또 내년 저 GWP 제한 정책이 이제 구체화를 해 갈 텐데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그 해당 부서와 이제 논의를 하면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마 아직까지는 뭐 정확히 일정이나 그런 거는 나와 계신 것보다 계속 좀 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정확히 약속한 시간이 12시 10분인데 아까 딱 한 분의 질문만 좀 받고 저희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냉매관리협회 이사 유균호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지만 한 3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협의체 분과회의를 30회 이상 했다고 하셨는데 정부안 발표 전에 이해 당사자들이 관련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안으로 이렇게 유지했던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더 건강한 제도를 도입을 하려면 관계 회의는 열띤 그런 회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회의에 이해 당사자들을 많이 이렇게 모실 수 없는지 여기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재생냉매 사용 확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재생냉매를 먼저 재생을 하려면 그 회수가 먼저 전제돼야 되는데 회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이렇게 빠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회수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게 빠져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규제를 세 번째로는 10RT 이상 뭐 이런 규제를 말씀하셨는데, 10RT라는 거는 현장에 명판에 10RT라고 쓰여져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대상 기기를 선정할 때 표기가 명확한 게 기존에 이제 판매되고 설치되어 있는 장비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점과, 또 일회용용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회용용기 사용 규제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일회용용기를 사용 규제해서 온실가스가 절감이 될 거냐, 굉장히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동차 냉매로 쓰이고 있는 1, 2, 3, 4 YF 같은 경우는 품질 문제로 재사용 용기를 일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교차 오염되는 충전 과정에서 교차 오염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충전 용기를 일회용으로 쓰고 있는 문제, 그리고 검사도 3년마다 받아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논의할 때 보다 건강한 토의를 위해서 그 하부 단계에서부터 이런 논의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뭐 시간이 없는데 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간단히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뭐 공단이나 또 환경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질문이 아마 뭐죠? 30배 뭐죠? 협의를 했다는데 이게 뭐 보안이냐 안 그거는 뭐 일단 제가 우리 모빌서 한 공단에 뭐 여쭤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연 재생냉매에 대한 회수에 대한 게 좀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지금 용량 표시가 RT보다는 뭐 킬로와트라든지 다른 걸로 아마 표시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좀 할 거냐. 그다음에 자 일회용 그죠? 이게 사용 용기. 그거는 아까 뭐 좀 답변이 좀 되신 것 같아요. 일회용 용기. 그거는 아마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해서 이거 전체적인 거를 우리 공단에서 답변해 환경부에서 우리 예.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사실 뭐
많이 논의는 하고는 했었는데 최종 결과물 발표하기 전에 업계랑 공유하기가 좀 그런 부분은 이게 이제 그 어차피 공개될 거긴 한데 미리 나가면 이게 또 뭐 어떤 또 부작용이 생길까 싶어서 우선 이번 대책할 때는 사실 좀 그동안 논의돼 온 내용들을 좀 이렇게 부처끼리 정부 내에서 좀 다듬고 한다고 좀 사실 좀 안건 내용이 사실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초안에 비해서 사실 최종 발표하는 뭐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가 뭐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좀 이런 부분들이 뭐 계속 바뀌고 해가지고 사실은 좀 혼선 방지 내지는 뭐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좀 논의가 안 돼서 아마 이게 그 공유가 잘 안 됐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하신 여러 세부 주제들, 그러니까 뭐 일회용기 어떤 회수 관련된 시범 사업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앞으로 세부적으로 물질 단계별로 전환하는 그런 타임테이블을 세부화시키는 거라든가 여러 좀 논의체는 훨씬 더 공개적이고 결과를 다 공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 대책을 좀 하다 보니까 첫 단계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용량 문제는 어떻게 답변을 좀 우리 공단에서 줄 수 있나요? 뭐 간단히 하라고? 네,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11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판 문제가 이제 RT라는 기준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RT이긴 하지만 일단 3RT 이상은 제품 검사 시 반드시 이제 RT를 표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기본으로 베이스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설치된 기계들에서 가장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명판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RT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추후적으로 마련하고 더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모든 산업계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히 저도 아마 저쪽 우리 냉동공조 쪽에서는 이거 용량 보통 대부분의 우리 ISO에서는 전부 다 킬로와트가 뭐 일반적으로 쓰는 SI 유닛인데요. 아직 그 산업체에서는 아직 RT, 뭐 킬로칼로리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뭐 법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 산업회 현장에서 빨리 그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뭐 한 6분 정도 지났습니다. 아마 뭐 더 많은 질문도 있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항상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면 이 정해진 시간에 좀 가능한 한 마치는 게 서로의 나머지 시간도 있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토론회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여튼 요새 오늘 제가 올 때는 뭐 그렇게 안 추웠는데 오늘 오후부터 엄청나게 추워지고 내일 엄청나게 춥답니다. 그래서 이게 춥고 그죠? 이 좀 어수선한데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신 우리 많은 방청객들과 오신 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바쁜 시간에도 매주신 우리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우리 환경부, 산업부, 그다음에 각 패널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새해 2025년 시작됐으니까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하여튼 늘 행복하시고 하여튼 발전되고 좀 더 나은 삶을 이어지면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